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의 공황장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이제 군포 IC에 차를 세우고 119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당장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네. 뭐 증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은 그냥 죽을 것 같다고. 예. 빨리 와달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전화를 와이프한테 하게 됩니다.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와이프가 굉장히 어, 울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느낌까지 오니까 그동안 제가 잘못해줬던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조금만 잘해줄 걸.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제 친척 동생 놈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됐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뭐 당장 달려온다고 하죠. 생각해 보니까 그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2, 30분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119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119에도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이것도 애매한 군포 IC를 나오자마자 있는 위치가 의왕과 군포의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왕에 있는 소방서, 그 다음에 군포에 있는 소방서, 그쪽에서 출발하는 앰뷸런스들이 서로 구역이 애매한 구역이다.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0분이 지나서, 30분이 지나서 이제 119가 도착하게 되는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죠. 만약에 제가 뇌출혈 환자였으면 아마 문제가 커졌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119가 도착하고 나서 제 상태를 보고 당장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 일단 걸어 나오고, 그 다음에 겉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무튼 그 앰뷸런스에 올라가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그 구조대 오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증상이었냐. 그래서 마비가 왔다. 마비가 왔고 당장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났다. 그때 이제 본인이 여러 본 결과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한다. 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다시 두려움이 또 몰려오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이제 뇌 CT를 찍고 여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와 그다음에 그 친척 동생이 도착합니다. 제 상태를 보고 보기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놀래서 왔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뭔가 내가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내 몸속에 어떤 암이나 치명적인 병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렇게 심각한 반응이 일어날 것 같진 않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 안 있다가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만 차트를 보시면서
저는 이제 마음에 준비를 했죠. 아, 이제 뭔가 어, 확인이 되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차트를 유심 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뇌에도 문제 없고 뭐 혈액 검사나 그다음에 뭐 여러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순간 안도도 되면서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왜 죽을 것 같았지? 예.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 친구와 우리 동생은 거봐라. 나이가 젊은데 뭐가 있겠냐. 없다. 안심해라. 뭔가 그냥 어떤 피곤해서 과로 비슷한 게 온 게 아니냐. 저도 이제 어찌됐든 뭐 뇌CT의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그래도 살았구나. 다른 큰 게 없는 거구나. 당장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심장 쪽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 의심이 될 수도 있다. 심장 쪽이. 덜컥 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심장 쪽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는 거를 추천하겠다. 두 번째는 공황장애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그 단어를 듣자마자 세 명이서 다 빵 터집니다. 당시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도 공황장애는 연예인들만 걸리는 병이다 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무슨 공황장애냐, 말도 안 된다. 네?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공황장애 연예인들 걸리는 병 아니냐. 그때만 해도 그게 그 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뭐 공황에 가면 걸리는 병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했었고. 그러면서 연예인도 아닌데, 그건 아니다. 저는 그냥 결론을 내렸죠.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는 그 생각만 이제 남은 겁니다. 심장 검사를 해야 되는구나. 예, 거기에 이제 꽂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응급실 나오게 되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보니, 와이프는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뇌에 문제 없다는 거, 예. 그리고 당장 어떤 몸에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 살아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 와이프를 이제 진정시키고, 그 아이들을 보는데, 진짜 평소에 소중한 거를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정말 소중하구나. 예.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 한편으로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걱정도 품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제가 원래 그 다른 비즈니스 약속이 있었는데 몸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일단은 취소를 하고 집에서 살짝 쉬었다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만나기로 했던 저희 이제 지인 사장님이신데 왜 안 왔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운전 중에 마비가 일어났고 병원에 가서 이런 일을 했었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건 공황장애인데? 라고 바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사장님 왜 갑자기 또 공황장애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공황장애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얘기 지금까지 할 기회도 없었지만 원래 이제 공황장애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께서 겪으셨던 병이었기 때문에 그 증상만 들어봐도 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공황장애니까 병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사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다음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이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무슨 인한반도 웃긴 얘기를 하네. 공황장애 아닙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조금 쉬었다가 밖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일을 보러 이제 나가려고 운전대를 잡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괜찮았습니다, 몸이. 그래서 뭔가 문제는 없구나. 그랬는데 몇 킬로 안 가서 갑자기 하체 힘이 더 쭉 빠지는 겁니다. 그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순간 겁이 또 덜컥 나는 거죠. 예. 핸들을 다시 돌립니다, 집으로.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됐고, 집에 다시 오니까 마음이 좀 놓였죠. 그리고 그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또, 운전대를 잡으니까 또 그 느낌이 오지? 이상하다. 공황장애 생각은 안 했죠. 예, 안 하고 빨리 그 심장 쪽 검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에 그 진료 예약을 합니다. 진료 예약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하는 날을 기다리게 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또 심장 검사 그리고 그 여러 병원들을 또 다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